그녀가 떠난 후 제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친 파도나 요동치는 물결은 없었죠. 하지만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문득 예상치 못한 소식과 함께 다시금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저는 이 거센 파도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짊어진 채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불빛 속을 지나 집으로 향합니다. 낡은 구두가 가지런히 놓인 현관을 지나면 언제나처럼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하죠. 불을 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 그 안에 스며든 차가운 공기는 제 지친 뒷모습만큼이나 쓸쓸했습니다. 깊은 한숨이 저절로 터져나오고 집안을 감도는 정적은 과거의 어떤 흔적을 애써 지우려는 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고독과 쓸쓸함은 마치 익숙한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죠. 그녀가 떠난 뒤 제 삶은 어쩌면 평화로워졌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일도, 가슴 저미는 실망감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없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한편으론 텅 비어버린 공간이 주는 공허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잊으려 애썼던 지난날의 기억들은 먼지 쌓인 사진첩처럼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지만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도 그 사진들은 흔들리며 존재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미련이라기보다는 그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체념에 가까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견뎌냈습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다시 이어붙이듯 조각난 마음을 겨우 수습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지만 더 이상 저를 갉아먹지 않도록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무미건조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에 돌연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망설임과 당혹감이 깃들어 있었죠. 혹시 그 사람 소식 들으셨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잊고 살아가려 애썼던 이름, 애써 덮어두었던 상처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제 일상에 들이닥치는 순간이었죠.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듯한 불쾌감이 뒤섞여 저를 휘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와 잊었던 상처를 다시금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제 귀에 닿는 순간 굳게 닫혔던 과거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저의 평온했던 삶에 던져진 거대한 파문이 되었고 저는 다시금 폭풍의 한가운데로 던져지고 말았죠. 과연 그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예상치 못한 파도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그녀의 이름 석자가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죠. 수화기 넘어 지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아우성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미움. 분명히 그랬어야 할 감정들인데 예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동요가 일렁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사진처럼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녀를 완전히 미워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 미워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캄캄한 밤하늘처럼 제 마음도 어둠에 잠겨버린 듯했습니다. 한때는 제 삶의 빛이었던 그녀의 소식이 이제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저를 덮치는 듯했습니다. 그 소식은 저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며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상자를 다시금 열어젖히는 열쇠가 되어버렸죠. 그녀의 소식은 마치 마법처럼 저를 과거의 시간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시절,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죠. 갓 결혼했을 때는 서로의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져나왔고 사소한 일에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천생연분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 비치는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장난치며 해맑게 웃던 모습, 정성껏 차린 밥상에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진심 가득한 대화를 나누던 저녁 시간, 손을 맞잡고 동네 공원을 거닐며 미래를 꿈꾸던 산책까지. 모든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존재 자체로 충만한 기쁨을 느꼈고 앞으로의 삶은 오직 행복으로만 가득 채워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땐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죠.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세상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연인이었고 무엇보다 든든한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저희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고 작은 아이의 존재는 저희 부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의 저희는 마치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 행복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그림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였죠. 그녀는 이전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곤 했습니다. 제 눈을 피하는 듯한 어색한 표정, 휴대폰을 마치 비밀이라도 되는 양 품에 숨기듯 만지작거리는 손길.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늘었나 보다 하고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불안이라는 씨앗이 스멀스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처럼 저의 일상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그녀는 피곤하다거나 별일 아니라는 말로 대화를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으며 제잘거리던 그녀였는데 어느새 저희 사이에는 닿을 수 없는 투명한 벽이 생긴 듯했습니다. 따뜻했던 식탁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함께 걷던 길 위에서도 저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서로를 외면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녀의 옆에 잠들어 있는 채로 밤새 뒤척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깊은 소외감이 뒤섞여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변하게 만든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의 답을 감히 찾아 나설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흘러가며 저를 피할 수 없는 절망의 벼랑 끝으로 무섭게 몰아세웠죠. 그녀의 작은 변화들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명백하고 차가운 사실들로 제 눈앞에 잔인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마치 비밀을 감춘 보물처럼 언제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저와 함께 있을 때도 묘한 긴장감 속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늦은 기간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고 변명 아닌 변명은 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에서 낯선 남자와의 다정한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쳐왔죠.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든 불안감과 의심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는 너무나도 잔혹한 순간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자 저는 숨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저희가 함께했던 소중한 모든 순간들이 과연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우리가 사랑으로 쌓아 올린 시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한낱 허상에 불과했을까요? 결국 그녀는 자신의 짐을 꾸려 저희의 집을 떠났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에 그녀의 삶을 우겨넣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갑게 돌아서는 뒷모습은 제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죠. 문이 닫히는 순간에 그 먹먹하고 무거운 소리는 마치 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 소음이 아니었답니다. 저희의 행복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비극적인 파열음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고
그 울림은 제 영혼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빈자리를 향해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텅 비어버린 거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따뜻했던 보금자리는 한순간에 차갑고 거대한 공허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추억들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그녀의 부재를 소리 없이 외치는 유령처럼 제 마음을 끊임없이 맴돌았죠. 그녀가 사라진 후 제 삶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밤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저는 그녀가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분노와 미움, 그리고 극심한 상실감은 저를 갉아먹는 독처럼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그녀가 이제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가장 아픈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차마 엄마의 빈자리를 설명해 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거짓말을 하며 아이의 작은 어깨를 다독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자 전부였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가 없는 현실이 마치 차가운 물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듯한 무거운 절망감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식탁에 놓인 2개의 컵, 현관에 나란히 놓여있던 신발,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이 상실감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죠. 그녀가 떠난 빈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의미와 희망마저 앗아간 거대한 구멍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악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겨우 버텨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제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그녀가 떠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죠.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과거의 아픔만을 되새기며 저는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싶었던 그녀의 소식이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성한 소문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들려오는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소문이 진위를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죠. 오랜 망설임과 복잡한 심경 끝에 저는 그녀가 살고 있다는 허름한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낯선 골목길을 헤매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깡마른 몸,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름과 고통을 짊어진 듯한 초췌한 그녀의 모습은 한때 제 삶의 전부였던 아름다운 그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과거의 배신감과 미움, 분노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감정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때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세상에 하나뿐인 제 아이의 엄마였던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이대로 그녀를 외면하고 돌아설 수 없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번뇌 속에서 저는 결국 개인적인 미움과 증오를 넘어서는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용서가 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녀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병원 치료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죠. 오랫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냈던 아이와의 조심스러운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순탄하거나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산산이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듯 조심스럽게 관계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나갔습니다. 병실에서 밤낮으로 그녀를 간호하고 힘들어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저는 과거의 관계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의 인간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헌신적인 과정 속에서 저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희망의 씨앗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던 거죠. 물론 저희의 관계가 예전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와 앙금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는 서로를 그저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의 내면에 진정한 평화를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 아래 저희는 그저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를 넘어 그 사람의 아픔과 존재 자체를 보듬어 안는 초월적인 감정이라는 것을요. 제 얼굴에도 오랜만에 거짓없는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미안함이 아닌 소중하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잡한 감정사를 넘어 우리 삶 속에서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용서와 인간적인 연민의 진정한 가치를 되묻는 깊은 성찰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고 혹은 너무나 미워했던 사람에게 드리워진 삶의 그림자를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상처와 분노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애를 실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화두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미움과 증오의 벽을 넘어 그저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비극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당신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